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안톤 체호프의 작품 귀여운 여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귀여운 여인은 1898년 집필, 1899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귀여운 여인은 가족지에 발표되었죠. 체호프는 여자 없는 이야기는 증기 없는 기관차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여자 등장인물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 작품은 당대 여성관과 시대적 배경을 잘 드러내주기에 눈여겨볼 만합니다. 귀여운 여인이란 여성은 한마디로 남자들의 로망입니다. 귀여운 여인이 발표되었을 때 평가는 상반되었죠. 고리끼는 귀여운 여인을 평가절하 하였습니다. 귀여운 여인은 자신이 애착을 가지는 것들의 개성 없는 노예라고 말했죠. 레닌도 귀여운 여인이란 여성을 혹평했습니다. 귀여운 여인은 불안정하고 무원칙적인 존재다라고요. 그러나 톨스토이는 가장 이상적인 아내, 어머니로서의 여성상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톨스토이는 1899년 1월에 귀여운 여인이 게재된 가족지를 구해와서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 적어도 3번 이상 낭독회를 했다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출판인 마르크스의 허락을 받아서 귀여운 여인을 1906년에 발행된 독서 목록에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단편에 서문을 써주기도 했지요. 톨스토이의 딸 타치아나 톨스타야가 귀여운 여인의 원형으로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와 딸들이 1903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부터 알렉산드라, 타치아나, 아내 소피아, 막내딸 마리아입니다. 톨스토이의 둘째 딸 타치아나는 1864년에 태어났습니다. 대부는 톨스토이의 친구 드미트리 디아코프였고 데모는 외할머니 류보 베르스였죠. 타치아나의 인생에 대해 잠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타치아나는 14살 때부터 일기를 쓰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타치아나는 일기와 해상록 등 톨스토이와 고향 야스나야 빨랴나에서의 생활에 관한 몇 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작가 톨스토이가 아이들에게 일기를 쓰기를 권했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타치아나의 일기를 종종 읽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타치아나의 일기가 바탕이 된 회상록에서는 아버지 톨스토이의 일상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미술에 재능을 보였던 타치아나는 17살인 1881년에 모스크바 회화조각 건축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바실리 빼로프, 작가 파스르나크의 아버지였던 레오니드 파스르나크, 니콜라이 게 등 당대 최고의 화가들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899년 35살의 나이로 50세였던 대귀족 미하일 수호틴과 결혼합니다. 1914년 남편이 죽자 고향 야스나야 빨랴나로 돌아왔습니다. 이 당시 야스나야 빨랴나는 저택박물관이 되어 있었죠. 1917년부터 1923년까지 타치아나는 저택박물관의 수호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23년부터 25년까지는 모스크바의 레프 톨스토이 국립박물관의 관장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타치아나 톨스타야는 1925년 프랑스로 망명하여 톨스토이 자선재단 설립에 참여하게 됩니다. 1939년에 결국 톨스토이 자선재단이 설립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이탈리아로 다시 망명하여 여생을 보내게 되죠. 수호틴과의 사이에서 아들과 딸을 두었습니다. 타치아나는 1950년 로마에서 사망하였고 그곳에 묻히게 됩니다. 톨스토이의 아내 소피아는 회상록 나의 인생에서 딸 타치아나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아이들 중 누구도 우리 따냐처럼 그런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고 다양한 감정을 준 아이는 없었다. 따냐는 똑똑하고 생기 있고 재능 있고 쾌활하고 사랑이 넘치며 자기 주변을 행복한 분위기로 만들 줄 안다. 가족도 친구들도 타인들까지도 모두가 따냐를 사랑했다라고요. 그래서 타치아나를 귀여운 여인과 비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다시 귀여운 여인으로 돌아가 볼까요? 비평가들과 독자들 사이에서 상반된 평가를 낳은 귀여운 여인의 주인공 올렌카는 8등관 프레니코프의 딸입니다. 언제나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며 사랑이 없이는 견디지 못한 여인이죠. 조용하고 성질이 온순하며 정이 깊은 처녀로 묘사됩니다. 또한 다정하고 부드러운 눈매를 가지고 있으며 몹시 건강하였죠. 토실토실한 장밋빛 뺨과 까만 점이 하나 있는 목덜미에 착한 미소가 특징적인 귀여운 아가씨입니다. 사내들은 마음속으로
아주 만점인데 라고 생각한다고 표현됩니다. 올렌카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그 다음엔 숙모를, 그 다음에는 프랑스어 선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성년이 되었을 때는 처음엔 극장주였던 쿠킨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죽자 목재상 바실리 안드레이치 푸스토바로프를 사랑하게 되죠. 올렌카는 사랑하는 대상이 바뀔 때마다 말하는 주제에서부터 자신의 주관까지도 바꿔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수의사 블라디미르 스미르딘을, 그리고 다음엔 사샤를 사랑하게 되죠. 처음 올렌가가 사랑한 쿠키는 극장주이며 키가 작고 바짝 마른 사나이입니다. 답답하고 가는 음성, 말할 때 입이 비뚤어지는 것이 버릇입니다. 바실리 안드리치 푸스토바로프는 원목 도멜상으로 밀짚 모자를 쓰고 흰 조끼를 입고 금 시계줄을 늘어뜨리고 있어서 상인이라기보다는 지주인 듯한 모습을 한 사람입니다. 결국 그도 올렌가를 떠납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사라졌을 때 가장 좋지 못한 것은 그녀에게는 이제 주관이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죠. 올렌가의 눈은 주위에 있는 사실들이 보이기도 하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해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기의 주관을 세울 수가 없었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도무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주관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일까라며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그 후 올렌카는 자기 집 별채에 새들어 사는 수의사 블라디미르 부스토니치 스미르니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 올렌카에 대해 이렇게 기술됩니다. 누구에게든 열중하지 않고는 1년도 살 수 없는 자신의 새로운 행복을 자기 집 별채에서 찾아냈음이 분명했다라고요. 유부남의 아들까지 있었던 스미르니는 결국 아들 사샤를 남기고 떠나버립니다. 결국 올렌카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남겨진 마지막 사랑인 10살짜리 사샤에게 온갖 정성을 쏟습니다. 사샤는 나이에 비해 몸집이 작았고 토실토실하고 아름다운 파란 눈을 가진 남자아이로 양쪽 볼에 보조개가 있었습니다. 사샤에 대한 올렌카의 사랑에 대해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애착 가운데 이보다 깊은 것은 없었다라고 서술되죠. 이런 올렌카에 대해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같은 사랑이라도 자기의 온 몸과 온 넋을 있는 그대로의 넋과 이성을 송두리째 꽉 쥐어주는 사랑, 자기에게 사상과 생활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런 사랑, 노쇠에 가는 자신의 피를 따스하게 해주는 그런 사랑인 것이다 라고요. 이렇게 주관이 없고 무원칙적인 여성상은 1999년에 개봉된 영화 런어웨이 브라이드에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줄리아 로버츠와 리처드 기어가 주연한 영화로 3번의 결혼식에서 도망쳤던 여성을 다룬 멜로드라마였지요. 상대가 바뀔 때마다 좋아하는 것도 취미도 취향까지도 바뀌는 여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버지와 숙모, 프랑스어 선생을 따랐고 젊었을 때는 남편을 따랐으며 나이 들어서는 자신의 아이도 아닌 어린 사샤를 사랑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주었던 여인이 바로 올렌카입니다. 자신의 주관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에 온전히 맞추는 올렌카의 모습은 여자들에게 3종 지도를, 즉 어려서는 아버지께,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들을 따르는 도리를 가르쳤던 우리네 과거와 그리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단편 작가로서 체호프는 그저 담담하게 삶을 있는 그대로 쓴다라고 밝힙니다. 그 말처럼 올렌카와 유사한 여성상은 19세기 말 러시아뿐만 아니라 현대에도 종종 볼 수 있는 여성상입니다. 그렇게 안톤 체호프는 사랑과 사랑의 대상에 모든 것을 걸었던 여인상을 그려내서 19세기 말 러시아 여인들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만 오늘날에도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은 작품입니다. 오늘은 체호프의 귀여운 여인을 만나보았습니다.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